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한테 기부를 해.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는 평년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사랑과 온정을 나누려는 기부 행렬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칸방 할머니부터 재벌 회장까지 사연도 다양한데요. 제주항공의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20억 원이 넘는 성금이 전국에서 답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 관련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네, 1억 원을 기부하면 들어간다는 이 클럽 이름, 영어로 명예클럽, 아너클럽이죠. 그런데 평범하신 할머니 한 분이 이 1억 원 기부 클럽의 첫 회원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구의 권분자 할머니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에 바로 기부단체죠. 여기에 1억 이상을 내게 되면 바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되는데 작년 9월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됐습니다. 대구에만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된 252명인데 유일한 가정주부입니다. 다 기업하고 뭐 돈 좀 있는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건분자 할머니는 옷장사하며 단칸방 옮겨 다니며 살았다. 어렵게 모은 돈을 기부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분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권분자 할머니, 1억 원을 모은 사연이 참 감동적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 활동을 해서 버신 돈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네. 기부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성 어르신들께서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 같은 곳을 찾아가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구전동화. 구전동화. 예. 저희들 할머니들에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직접 이제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면은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한 번 가면 3만 원씩을 받는다고 하죠. 일주일에 그럼 9만 원. 예, 9만 원. 네. 9만 원인데 이걸 11년 동안 꾸준히 다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그게 이제 1억 원의 기초가 됐네요. 그게 이제 한 5천만 원 됐고 네. 그 5천만 원에 또 다른 그 돈을 그 생활비를 다 아끼고 해서 또 5천만 원을 거기서 보태가지고 1억 원을 기부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항상 돈만 생기면 바로 통장에 입금을 해서 통장을 한 5개 정도는 네. 항상 가지고 다녔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생활비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비를 최소화하는데 여러 가지 생활비를 아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취재가 됐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치약이잖아요. 치약. 치약. 네, 치약 끝까지 쓰는데 끝까지 짜 쓰는 거. 끝까지 쓰는데 이 할머니는 끝까지 짜 쓰고 마지막에 끝을 잘라가지고 거기도 납작 남았는까지. 안에 있는 거 파내서. 예. 그러니까 대단하시군요. 이 전략을 미덕으로 평생 이렇게 몸에 밴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모은 돈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신 거죠. 예, 저도 뭐 끝까지 짜 쓰는 편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가위로 자르면 한 번 정도 더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돈을 노후 생활에 써도 되고 또 여가 선용, 뭐 여행 다니시는데 쓰셔도 누가 뭐라겠어요. 그런데 모두 기부하신 이유 뭐라고 합니까? 의미입니다. 바로 의미. 절약했지만 그 돈을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 바로 딸의 소개로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한 것인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 노후에 여행이나 다니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분자 할머니는 내 힘으로 모은 돈, 즉 남편도 도와준 돈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모은 돈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 이렇게 이제 큰 돈을 기부하기 전에도 월 2만 원 소액 기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아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상당히 또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젊었을 적에 다양하게 기부 못 해본 게 아쉽다. 유산 기부까지 검토해 보겠다. 말 그대로 기부에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또 볼 부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90세가 넘은 재벌 회장 500억 원을 훌쩍 넘는 돈을 카이스트 한 곳에만 기부해서 화제가 됐죠. 누굽니까? 예,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입니다. 90세가 넘었었는데 네. 동원그룹 하면 저희들 참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증권회사도 예, 있고. 그렇죠. 예. 많이 있죠. 그래서 카이스트에 주로 이거 기부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44억 원을 기부를 이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놀랍게도 2020년에 카이스트에 500억을 기부를 하셨어요. 이미 5년 전에 5년 전에 500억. 500억. 지금 그러면은 44억 원을 추가 약정을 했으니까는 544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스트는 그러면 이 김재철 AI 대학원을 만들겠다. 대학원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이 AI 대학원이 2028년 2월에 완공이 되면은 교수 수가 50명이 돼요. 네. 그리고 학생이 1000명이 이 창주를 하게 되는데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그동안 세계 최고로 알려진 그 카네기 멜린대라고 있죠. 카네기 멜론. 네, 카네기 멜론대가 교수 AI 분야 교수가 45명이에요. 오. 그거보다 5명 더 많게 하겠다.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시설을 만드는데 그 김재철 회장이 전부 다 기부를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김재철 회장이 이 동원 참치를 동원 산업을 만들기 전에 그 원양어선 항해사 출신이었다고 해요. 이른바 마도로스 항해사 네. 출신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세계의 푸른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았다. 원양어선을 타면서. 원양어선 타며.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바다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된다. 멋진 말이네요. 예, 상당히 멋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대 상황이 변화한 것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첨단 산업부로 이제 가야 된다는 이 의미도 담겨 있어서 좀 감동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이 네, 말에. 멋진 말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연예계 스타들도 이 기부를 줄줄이 했습니다. 최정상급의 스타 커플 장동건, 고소영이 있다면 현빈, 손예진이 또 있죠. 이 현빈 씨 부부가 부채의식 때문에 3억 원을 선뜻 기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선한 물결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고 고마운 소식이고요. 현빈, 손예진 정말 대단한 사랑의 불시착 부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소아 청소년 치료를 위해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1억 5천씩 총 3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건강한 제 아이 볼 때마다 부채의식을 느낀다. 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기부금을 써달라. 얼마나 선한 큰 물결입니까? 네. 더 대단한 건요. 바로 배우 신민아입니다. 한림하상재단과 아산병원에 이번에 3억 원을 기부했는데 더 놀라운 건 신민아 배우는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무려 40억입니다. 오. 특히 화상 환자들에게 상당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한림하상재단에는 지금 15년째입니다. 10년째요. 누적 금액이 지금 10억 원. 10억 원을 계속해서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단하네요. 신민아 배우의 연인으로 알려진 남자 배우가 김우빈 배우거든요. 김우빈 씨죠. 김우빈 배우까지도 계속 기부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도 이제 같이 기부하도록. 그렇습니다. 정말 선한 물결이고 이걸 통해서 일반인들도 소액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부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네. 연예인들 스타가 되면 슈퍼스타들 많이 벌지만 또 저렇게 좋은 일을 한다니까 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최근 도매 손길이 가장 많이 모인 곳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전라남도 무안이었다고 합니다. 전국 도처에서 21억 원이나 성금이 답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달려갔고 또 김밥도 싸들고 가고 라면도 가서 끓여드리고 이렇게 위로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 돕기를 위한 유가족 돕기를 위한 그 모금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남도청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전국 9개 시도에서 지금 현재 전달된 금액만 해도 총 21억 원, 21억 원이 전달이 됐고, 네. 그리고 이 경북도가 2억 원, 부산시 1억 원, 그리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무안공항 본향소를 찾아가서 희생자를 조문을 하면서 재해 구호 기금으로 경기도가 마련한 5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것뿐이 아니고 경남도, 서울시, 전북도 모두가 있는데 김용록 경남
그 전남도지사는 유가족이 일상을 되찾도록 하는데 이게 유용하게 그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골 출신이 고향을 떠나서 있는데 고향에 그 돈을 기부하거나 고향 특산물을 사면 또 특산물로 돌려주는 그런 그 아름다운 제도이죠. 작년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이 받은 지역 어딜지 궁금한데 어디였습니까? 전라남도입니다. 아, 전남. 2년 연속 1위입니다. 지난해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187억 원이 또 모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기부금이죠. 그만큼 상당히 뜻이 있는 그런 기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광주 동구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24억 원으로 동구니까요.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그러니까 시군구 중에 가장 많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았다라는 거. 그만큼 이 기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와 기부자의 가교 역할을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선정하고 또 사용 내역이 투명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낸 돈이 어디 쓰여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가 요즘 몹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기부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역시 좋지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 연시에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 상징이 바로 이거죠. 사랑의 온도탑. 네. 서울시청 앞 광장에 가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렇죠. 그게 이 모금액이 1% 찰 때마다 1도씩 올라가요. 그 100도가 되면 끓는 건데. 그렇죠. 그 올해 모금액이 4,497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도가 아니고 한 85도. 저 정도면 뭐 라면 못 끓여 먹잖아요. 뭐 85도에서 못 끓여 먹죠. 네. 좀 맛이 없게 되죠. 예. 그 85도니까 85% 달성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7도가 낮습니다. 7%가 낮으니까 작년에 이 기간에 92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85도 금액으로 하면 176억 원이 지금 미달되는 상황이죠. 일단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기부금을 좀 많이 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경기가 불황이고 또 그 소상공인들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지금 또 중국도 불안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 이웃을 돌보는데 이렇게 좀 결혈이 없을 것 같아요. 결혈이 없을 것 같지만 뭐 연말 연시에서 서로 또 불이웃을 돕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나아진 곳이 딱 세 곳입니다. 부산, 대구, 전북.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